1월 16일 토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토요일 오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면세점에서 물건 많이 사 보셨죠? 해외 출국할 때 국내에 뭐 백화점이나 정해진 면세점에서 사서 공항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들고 나갔다가 올 때 들고 오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면세품들은 다시 국내로 들고 올 때 이제 이 세금을 물어야 되기도 합니다. 국내의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뭐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화장품이나 먹을 거 샀다가 회에서 써버리고 그냥 쓰던 거라 이렇게 보이면 되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세점을 왜 정해놓은 데서만 이렇게 사전 면세점을 운영하는가? 사전 면세점이라는 것은 물건을 살 때 이 관련 세금을 빼고 세금을 뺀 부분을, 즉 세금이 없는 부분을 그 최종 가격으로 하는 것이 면세점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 듀티 프리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세 범위가 부가세나 개별 소비세나 주세, 관세 이런 게 빠지죠. 그래서 뭐 이런 면세점과 관련해서 홍콩이 이 쇼핑의 천국이다. 홍콩은 뭐 상시 면세를 하는 그런 가게들이 엄청나게 있죠. 일본이 2014년 10월부터 이 사후 면세점 환급 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소비재, 즉 식품이나 화장품 등은 세금을 비포함해가지고 5,000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만원 이상, 비소비재 전자제품 등은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즉 산자리에서 즉시 소비세 8%를 빼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잘 안된다 해서, 없다고 해서 그간에 뭐 쇼핑이 일본에 뺏기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서 다 쇼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특히 뭐 물가도 요즘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고요. 일본이 오히려 더 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사후 면세점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까지 이 물건을 구입하면 현장에서 즉시 부가세와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동에 있는 각종 화장품 가게나 이런 데 보면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이걸 어떻게 환급받아야 되냐 하고 묻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대도 못하고 있고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제도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세금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장품 가게 직원은 즉시 환급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용어도 잘 모른다. 즉시 환급 시 필요한 여권 정보 리더기, 외국인 구매 정보가 관세청으로 바로 전달되는 이 POS, 즉 뭡니까? 샀다라는 것이 관세청에 가서 관세청이 이 사람은 세금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안 갖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 프리 면세점이라고 붙여놓고는 실제로 물건을 사면 환급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시스템도 안 갖춰놓고 그러니까 사후 면세점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한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즉시 상점에서 사면 그 자리에서 환급을 받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면세 창구를 찾아다녀야 되는데도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즉시 환급제를 도입하면 새로운 외부 회계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 방안대로는 3월이라도 제대로 갖춰질지 의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업체들도 사후 면세점에 대해서 입장이 뭐 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무슨 뭐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해서 소극적인 업체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잘 갖추고 시스템을 다 이렇게 갖춘 다음에 이렇게 발표하면 될 일을 지금 면세에 관련되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면세 대행 업체가 이 주요 관광 코스마다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제대로 작동도 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이렇게 면세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왜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미리 해가지고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것인지, 어찌 하는 일이 다 이 모양인지, 관광공사는 뭘 하고 관세청은 뭘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서 이 쇼핑을 하고 나서 면세라고 생각했는데 공항에서 나중에 신고하고 어쩌고 하는데 와서 보면 면세가 안 돼가지고 뒤통수 좀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결국은 다시는 유럽 가면 쇼핑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면세라고 하는 데 가서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시스템이 완비되어 가지고 매우 편하게 되어야 될 건데, 저 큰 가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게 안에서 바로 환급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그걸 면세 대행업체를 찾고 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국가적인 망신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괜히 깎아준다 했다가 안 깎아주면 도둑 맞은 것 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옛날처럼 배웠듯이 아직은 그걸 곧 할 건데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참 하는 것마다 한심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들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아파트에서 정말 신기한 것이 관리비가 뭐 이렇게 보면 뭐 와서 회계장부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썼다라고 주기적으로 보고는 하는데 누가 그거를 챙겨보기나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아파트를 움직이는 주체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인지 소장인지, 안 그러면 무슨 동대표들인지,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감사를 받는 것인지, 관리사무소 소장과 동대표가 결탁을 하면 아파트에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다, 아파트의 시설을 새로 바꿨다, 이런저렇게 돈이 들어갔다, 지출이 이런저렇게 나왔다 하면 그게 맞는 것인지, 저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5만 대가 다 썩었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겠는가? 그래서 잡음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 사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작정하고 해먹는다, 네 곳 중 한 곳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아파트다, 회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외벽에 페인트 칠하면서, 이거 뭐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일부 입주자 대표들이 공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가 뭐 이미 폭로가 됐습니다. 노골적으로 주민 대표가 공사 업체한테 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300가구 이상의 이 대형 아파트 단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1023곳 중에서 267곳 26%가 부적합 판정이라는 겁니다. 부적합 판정은 드러날 만큼 해먹은 게 문제지요. 안 드러날 만큼 해먹은 아파트 관리 비리는 이거 말고도 수두룩 할 겁니다. 분여회가 관리비를 매년 1,000만 원 이상 마음대로 갖다 쓰고 분여회장이 수익 사업으로 번 돈 5천만 원을 자기 통장에 옮겨다 놓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뭐 구두 닦는 분도 들어오고 KT 무슨 이 스마트폰 가입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때로는 장터도 열리고 다 돈 받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버는 돈이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다가 난방비와 수도료를 지는 한 푼도 안 낸 가구도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선진화운동본부 이 회장 말을 들어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작정을 하고 해먹는 아파트가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해먹는 경우도 있다. 엄밀하게 벌어져서 아파트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태료 수준인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이거는 횡령으로 중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까? 도시에서는 익명성이잖아요. 솔직히 아파트에서 보면 뭐 서로 목례나 할 뿐이지,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간에 뭐 사타닥에 옛날처럼 이웃이라고 잘 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대표는 지가 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 하지요. 뭐 그걸 뭐 선출하는 절차고 뭐고도 매우 형식적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이상하더라도 그것을 따지겠다고 나서면 서로 잘 알면 따지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끼리 나서가지고 이걸 따지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부분 속에서 다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시시하죠. 솔직히 한국의 아파트 관리비에서 빼먹는 돈만 적발해도요, 아파트에 일하는 경비원분들 월급을 상당한 부분 올려주고도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뭐 경비원들 툭 하면 이 비용 전략을 위해서 경비원들부터 자르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서는요, 관리비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신 구속을 한다든지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건절되지 절대로 쉽사리 건절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인 부분은요, 사실상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을 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입니다.